네, 파국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좀 새롭게 들어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인데요. 남측이 지난 15일입니다. 이게 남북 그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던 날인데 이때 특사 파견을 요청했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이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 그러면서요. 비현실적인 제안을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한, 김여정이 얘기한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 한국 정부하고 대화를 더 이상 할 의사가 없다. 예. 이걸 명확히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면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상당히 심각한 압박 국면으로 지금 전환했는데 예. 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올바른 실천으로 보상하며 정세분간 못하고 자신들을 자극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언동을 좀 엄격히 통제 관리하라 이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실천으로 보상하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북한이 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 예.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고 북한 김정은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을 중단해라. 예. 이런 게 이제 표면적 요구였는데 예. 실제 북한이 원하는 건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뭔가 모종의 역할을 해줄 것을 그동안 요구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종의 역할이라는 게 김정은이 신년사에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대북 제재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유리한 북한이 이 제재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는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연관 질문 드리면요. 김여정 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6.15 담화는 변명과 책임 회피일 뿐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15 담화가 자신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요구에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예. 충족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건 북한 쪽에서 상당히 이 사실관계를 완전히 외면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여러 가지 합의 내용 그리고 예. 평양 선언에서 합의했던 것,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내용은 비핵화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합의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북 예. 경협도 비핵화가 일단 선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여러 가지 남북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북한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대로 움직여달라 이런 얘기를 주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한마디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폐쇄가 아닌 폭파, 이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이 굉장히 자극적인 방법으로 도발을 했습니다. 예. 우리 정부를 극도로 자극했고요. 우리 국민들에게도 더 이상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미국에게도 보내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의사가 없다. 이런 걸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북 대화가 상당히 이 중단 상태에 있고 예.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하지 않으면 제재 해제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제재를 완화해라. 그리고 우리는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추가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오늘 새벽에 이 북한 총참모부는 또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금강산 개성공단의 군부대를 전개하겠다.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초소에 다시 진출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려했던 추가 도발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총참모부 중대 보도에서 예. 지금 어제 얘기했던 게 남북 간에 합의했던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고 요새화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군사분계선 지역에 북한 주민들이 들어와서 대남 삐라를 살포하겠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북한이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지역 그 지구에 군대를 시키는 조치를 통해서 이 남북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 외에 어떤 대남 군사 도발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군사 도발이면 뭐 예컨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가능할까요? 그 군사 도발은 이제 그동안 전통적으로 북한이 해왔던 게 네. 서해 NLL 상에서의 어떤 군사 도발 예. 그리고 DMZ에서 뭐 지뢰 도발이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사건 그리고 이 삐라 살포나 이런 걸 우리가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할 때 네.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총격 이런 도발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정도 수위의 도발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지금 북한이 계속 ICBM 실험 발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북한 핵과 관련된 또는 미사일 실험과 관련된 도발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군이 만약에 뭐 서해 NLL 상이나 DMZ 상에서의 도발을 한다면 지금 지난 9일에 군 통신선이 모두 차단된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심각한 어떤 충돌로 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생기는데요. 심각한 충돌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으로서도 우리와 어떤 일정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그 이상의 예. 어떤 도발을 원치는 않을 겁니다. 지금 북한도 현재 이 대남 압박이 상당히 계산돼 있는 대남 압박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13일 날 김여정 13일이죠. 김여정 부부장 담화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그 대남 전단, 그러니까 대북 전단 때문에만 이게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대북 전단을 빌미로 이 사건이 시작됐지만 그 이전부터 북한이 예. 이 비핵화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대북 전단이었고 이 대북 전단을 계기로 전면적인 대남 압박으로 전환했고 예. 그 압박의 수위도 계속 높여가면서 북한의 어떤 비난의 중심에도 이제 우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전면적으로 하면서 예.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예. 또 미국에게는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없다.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대화도 없다. 이런 식의 지금 강한 메시지를 예.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접경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재개한다는 것의 의미는 혹시 그 9.19 군사 합의를 좀 파기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 예. 포병 훈련을 못하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연대급 이상 군사 훈련을 하지 못하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서 군사 훈련을 하고 이 군 병력을 진주시키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북한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 파기하겠다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김여정이 담화에서 군사 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 말씀 듣다 보니까요. 그러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로 파기한 것은 군사 합의 이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니까 아닙니까? 예, 군사 합의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 공동 연락사무소 지금 그 폭파한 이 사건은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배경이
그 판문점 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를 했습니다. 예. 개성 지역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고 네. 그리고 9월 14일에 남북 실무자들이 합의 이후에 예. 설치를 했는데 그걸 폐쇄하겠다는 얘기는 판문점 선언과 남북 정상 합의를 북한은 이행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파기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소통 수단의 부재가 또 문제로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북한이 유엔과의 통신선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유엔과의 통신선을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뭐 북한의 우리 의사를 밝히려면 여러 가지 밝힐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럼 직접적인 이제 연락선은 다 차단돼 있는데 지금 국면은 북한이 상당히 아주 심각하고 아주 자극적인 방식으로 대남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연락을 시도한다거나 또는 회담을 요구한다고 해서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때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예. 또는 무력 도발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과 그 입장을 밝히고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얘기해야 되지만 북한에게 지금 국면에서 어떤 대화를 우리가 먼저 뭐 강하게 매달리거나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좀 상황을 주시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앞서 이제 북한이 상당히 계산된 대남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의 경우에는 어떤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대북 정책의 상징적인 그 장소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대남 압박의 전술을 펼치기 전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첫 타자로 어찌 보면 첫 타자로 결정한 것도 상당히 계산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예.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를 여러 가지 개선하려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예. 실제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 북한이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갑자기 남북 관계가 좋아졌죠. 급격하게 좋아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북한의 상당히 전략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보유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 예. 국면 전환을 위해서 우리 한국 정부를 대화에 활용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활용해서 미국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고 거기서 미국과 협상이 이제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미국과 북미 대화가 비핵화 문제에 상당히 그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니까 이걸 전환하는 돌파구로 다시 우리 정부를 협상 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은 상당히 계산 하에서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일관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지금 제재 완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걸 위한 어떤 협상의 수단으로 우리 정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 지금의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는 그동안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예. 뭐 그동안에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했고 숱하게 그 신뢰를 표현했고 뭔가 이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처럼 북한 스스로도 예.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남북 관계를 대화의 문을 닫고 상당히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건 우리 정부를 활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비핵화 관련 예. 자신들의 의도, 제재 완화를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적 계산이 다분히 담겨 있는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후계자 구축을 위한 어떤 초석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 전형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예. 전을 떠올려 보면 뭐 천안함 도발이나 그럴 때 김정은이 후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전초로 삼았던 것을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이 김정은의 후계 구도를 좀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예. 상황적으로는 우리가 유사하게 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되고 예. 후계 수업을 할 때 북한 내부에 뭐 아무런
그 김정은의 업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엘리트들이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업적이 필요했고 그게 가장 손쉬운 게 이제 군사 도발을 통해서 북한 내부 군과 엘리트들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후계자 수업을 해왔는데 지금 김여정도 대남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예. 일정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유사하게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그건 김여정이 후계자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후계자라는 뭐 증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후계자로서 업적 쌓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실제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이 지금 의도하는 게 뭐냐, 우리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게 뭐냐, 그리고 예. 미국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예. 이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후계자로서의 어떤 명분 쌓기 또는 업적 쌓기로 해석하기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좀 더 북한 내부에서 김여정이 후계자라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앞으로 취해질 겁니다. 시간을 두고 그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일단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자제해 왔는데 어제 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고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 측에 처음 요구했던 게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켜라, 법을 만들었어도 금지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통일부에서 즉각적으로 그걸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북한의 행동이 수그러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북한은 강력한 대남 압박을 통해서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해가면서 지금 남북 관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대응한다고 해서 북한의 행동이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북한은 지금 그동안의 여러 가지 남북관계, 북미관계 또는 북핵 문제, 대북 제재 이 상황을 예. 종합적으로 놓고 이 돌파구로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앞으로의 반응은 좀 더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좀 시간을 두고 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다분히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자들을 뭐 위해하는 이런 식의 어떤 자극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경고해야 될 건 군사 도발이 있었을 경우는 강력하게 응징한다,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한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상황을 악화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지금까지 입장을 내려왔던 것처럼 예. 다시 한번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예. 또 하나는 그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비핵화의 기본 원칙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북한 비핵화하고 비핵화해야 이 남북 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에 대북 제재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우리 정부가 잘 이행해 나가는 게 현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행보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경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